청년도약 계좌 올해로 끝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꼭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적금 상품이 출시되는데 그게 뭔지 오늘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오늘은 직장인 여러분들 그리고 청년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소식 두 가지 준비해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청년 도약 계좌가 중단된다는 소식, 그리고 내년부터는 바뀌는데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애가 등장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그럼 뭐냐?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세제가 개편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요즘 이 세제 개편안 때문에 굉장히 한동안 좀 시끄러웠어요. 특히나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다 우리 얘기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 신사고찰 팀에서 그렇게 강조했었던 청년 도약 계좌 올해 12월 31일부로요 역사 뒤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신규 가입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아직 시간 여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시간을 내서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돌아와서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저희가 살펴볼까요? 8월 11일에 중앙일보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뭐라고 떴냐면, 현 청년 도약 계좌는 5년이라는 상당히 긴 가입 기간 때문에 참여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적금 상품을 출시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현재 계속해서 정부에서 협의 중인 내용이다. 자,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 청년 미래 적금의 경우에 예치 기간을 5년으로 안 잡겠다라는 거겠죠. 개인이 1년, 2년, 3년 단위를 직접 선택할 수가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그 골자인데요. 아무래도 이 중도 해지가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가입 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 미래적금은 어떻게 되는 거고 청년 도약 계좌는 어떻게 가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한번 풀어봤는데요. 일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청년 도약 계좌의 보완 상품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별도의 상품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이게 정리된 내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하지만 각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층이 1년에서 3년 동안 적금을 납입했을 때 만기에 정부가 25%가량을 지원해주는 상품을 출시하겠다라는 게 골자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요놈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일각에서는 내일 채움 공제 시즌 2 같은 놈 같다 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이 되지가 않아서요, 9월쯤 확정된 소식이 나오면 저희도 구체적인 이 소식을 가지고 바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이제 화두가 됐었던 게 뭐냐, 바로 이제 세법 개정안이죠. 이것 때문에 한동안 또 좀 시끄러웠는데 아직도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금과 관련해서 꽤 여러 가지 이 세액 공제라든지 기존의 세금 징수해주는 비율에 대한 이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이걸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려면 이게 너무 어렵고 시간도 좀 부족해요. 그 중에서 저희가 뽑아온 게 바로 청년분들, 직장인분들에 해당하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딱 두 가지만 크게 저희가 잡아서 굵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 몇 달 전에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로 종결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난하냐 라고 얘기들이 많이 됐었죠. 이슈가 좀 크게 됐었는데, 자, 최근에 정리된 내용이 나왔어요. 보니까 완전한 폐지는 아니다, 오히려 3년 연장할게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250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이하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이 됐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줬는데, 그게 추가된 게 뭐냐, 자녀별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보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 한 명당 50만원까지, 그리고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자녀 한 명당 25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적용됐습니다. 단 최대 100만원까지만 적용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주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즘에 뭐 2030 청년들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ETF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증권 거래세를 인상하겠다라는 거예요. 증권 거래세가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주식을 팔 때 들어가는 세금, 원래 주식은 살 때는 안 내고 팔 때 세금을 매겨요. 그걸 증권 거래세라고 해요. 자, 현재 세금으로 책정되는 비율은 증권 거래세가 0.15%예요. 여기에 0.05%를 더 추가를 하면 0.2%가 되겠죠. 이 0.2%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세수 증대를 위해서 주식 관련 세금이 인상되겠죠. 다만 ETF를 하시는 분들은 어때? 증권 거래세를
따로 내지 않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주식 양도세죠. 자, 이건 많은 분들께 아마 해당되지는 않을 내용이긴 해요. 근데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 주식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주식을 하는 분들은 대주주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 특정 종목의 주식을 대량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대주주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분들은 주식 거래를 할 때 양도세라는 걸 추가로 내게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소액주주, 뭐 저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이런 대주주의 기준은 한 종목당 50억 이상일 때가 되는데요. 이제 이 대주주의 기준은 50억이 아니라 10억으로 낮추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양도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리겠다라는 거겠죠. 자, 사실 이 청년 세대분들 중에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분들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좀 관련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런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10억 가까이 주식을 보유 중인 사람들이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까요? 시장에 대량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여파가 만약에 시장 전반에 퍼진다면 당연히 내 주식 매매 전략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보셔야 되지 않나 라고 싶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소식은요, 바로 상생 페이백 요놈입니다. 작년보다 내 카드 사용량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 증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온라인 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라는 페이백 제도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올해 월별 카드 소비액이 작년 월 카드 소비액보다 많을 때 월 최대 10만원, 그리고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을 해주겠다. 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월 평균 카드 소비액이 보니까 100만원이에요. 자, 그럼 올해 10월에 카드로 내가 만약에 130만원을 긁었어. 작년보다 30만원을 내가 더 쓴 거죠. 자, 그러면 그 중에 20% 6만원을 11월 15일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6만원을 준다 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전반적인 이 내수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어렵고요. 소비 흐름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소비를 좀 유도해주고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든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신청 자격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분들 중에 만 19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대리 실청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청 기간은요,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까지 하네요. 자정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생 페이백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온라인으로 내가 신청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런 분들 전통시장 상인회 혹은 뭐 소상공인 지원센터 혹은 지방 중소벤처기업 청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 방법을 문의해 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안내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행은 어디서 해주냐? 우리 국민 농협, 농축협 영업점 이렇게 하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요,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온라인 마감보다는 이틀 빠르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은 보니까 한 번만 해도 자동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매달 신청해야 될 필요를 덜어주겠다라는 거겠죠. 자, 페이백은 내가 소비한 다음 달 15일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9월 소비분에 대한 페이백은 그럼 언제 되는 거야? 10월 15일에 됩니다. 10월 소비분에 대한 페이백은 언제 돼요? 그 다음 달인 11월 15일에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들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책들을 한번 쫙 다 모아서 압축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녀석이 새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슬슬 이런저런 변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져올 정보들도 제가 많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저희 채널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소식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가시기 전에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신사고찰은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